One, two, three, break it down. Yeah, yeah. 과연 내가 잘 살고 있는 걸까? 하고 문득 삶을 되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인생 고민을 함께 나누고 대안적인 삶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속 가능하고 대안적인 삶을 찾는 팟캐스트 Come on, Come on, come on! 4화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미어캣입니다. 저는 경의선 공유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새롬지입니다. 저도 미어캣님하고 같이 경의선 공유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 커먼즈는 대안적인 삶을 고민하고 이미 고민을 해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는 팟캐스트입니다. 저희는 이제 저랑 이렇게 새롬님은 경의선 공유지라는 곳에서 활동하고 있고 그 활동의 일환으로 이 커먼즈 팟캐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커먼즈라는 것이 약간 공유 자원, 공유 재산 이제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그 공유지를 커먼즈로 저희가 보고 있고 공유지 자체가 여러 대안적인 가치들을 담는 그릇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커먼즈라는 제목으로 팟캐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팟캐스트에서는 우리끼리 이야기하는 것보다 좀 다른 대안적인 삶을 살아보신 분들이 있는지 또 그런 고민을 같이 나눠주실 분들이 있는지를 좀 같이 찾아보고 그분들하고 같이 이야기하는 방송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그런 분들을 모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좀 사연으로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미어캣님이. 네, 저번에도 사연이 있었는데요. 네, 역시나 아무도 사연을 보내주지 않아서 이번에도 가상 사연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네, 여러분들 사연 많이 써주시고요. 꼭 사연이 아니더라도 원하는 주제가 있으시면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네, 사연 읽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월세에 허덕이고 있는 1인입니다. 제 수입의 반 가까이가 월세로 나가고 있어요. 안 그래도 너무 그 월세가 부담스러운데 요즘에는 혹시나 집주인이 월세를 올리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내 집을 장만하는 것도 꿈도 못 꿀 일이죠. 월세든 전세든 다른 사람 집을 옮겨 다니며 살아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 땅에 정말 제가 살 곳은 없는 걸까요? 이번 생에는 글렀나요? 도와주세요!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도와드립시다. 네, 이렇게 가상 사연을 읽어봤는데요. 네, 이제부터 그럼 본격적인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오늘의 주제는 뚜둥 대안적 주거. 네. 지난 주제가 대안적 식사였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는 대안적 주거를 좀 다뤄보면서 뭔가 의식주 같은 시리즈물처럼 우리가 구성을 좀 해봤어요. 다음 주에는 다음 주제는 그럼 대안적 옷 같은 게 될까요? 그거는 섭외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알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가타부타 말을 못하겠네요. 네, 그래도 저희가 앞으로도 이야기해볼 만한 주제가 많이 아직 남은 것 같아요. 하여튼 이번 팟캐스트에서 다룰 범위를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이번 대안적 주거에서는 집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에 좀 초점을 두고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집을 구하는 방법을 좀 몇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생각해보니까 첫 번째로 집을 우리가 지어서 얻을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지어놓은 집을 살 수가 있어요. 집 중에는 이제 아파트가 꽤 많으니까 이제 그런 아파트를 사면 아주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집을 짓거나 사는 게 조금 어렵다면 세 번째로는 지어놓은 집을 빌리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아까 사연에 나왔던 월세, 전세 같은 방법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거 말고 또 다른 방법. 그러니까 네 번째 방법은 직접 짓지도 않고 사지도 않고 빌리지도 않고 어떻게든 잘 구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바로 이 네 번째 방법. 그러니까 직접 짓지도 사지도 빌리지도 않고 어떻게 집을 구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집을 직접 짓거나 집을 구매하거나 빌리는 것이 대안적이지 않다
라는 의미로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다만 우리 사회에서 대부분이 집을 구한다고 하면 집을 사거나 빌리는 월세 전세 방식으로 구하고 있는 것 같아서 혹시 그런 방법 말고는 또 어떻게 우리가 집을 구할 수 있을까? 그런 집이 가능은 할까?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는 게 의미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네, 언뜻 들어보니까 불가능해 보이는데 직접 지을 것도 아니고 사지도 빌리지도 않고 그러면 뭐 동굴로 들어가서 살거나 뭐 하늘을 이불 삼아 땅에 침대 삼아 그렇게 자는 것도 포함하는 건가요? 저 미어캣님 자주 그러시잖아요? 아닌가요? 아니요, 저는 인도 갔을 때만 그렇게 했어요. 네, 아니 그렇게 사는 방법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노숙 말하는 거잖아요. 네, 노숙이나 뭐 자연인이 돼서 산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첫 화에서도 좀 이야기를 했지만 일탈적이거나 일시적인 상황에서만 가능한 노숙 뭐 그런 주거는 사실 대안적이라고 말하긴 힘들 것 같아요. 지속 가능하지 않은 주거 형태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속 가능한가를 또 좀 논쟁적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아주 뭐 하루 정도는 노숙한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주거가 되긴 좀 힘들 것 같아서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한테 빌붙을 수 있죠. 막 다른 사람 집을 옮겨 다니면서 살아. 그런 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지속 가능한 상태일 때 좀 우리가 대안적이다라고 이야기를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자면 우리 대안적 주거에서 다루는 범위는 집을 직접 짓지도 않고 사지도 않고 빌리지도 않고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런 집이 조금 지속 가능할 수 있을까?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럼 쉽지 않은 이번 주제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눠줄 분들을 모셨어요. 네. 그쵸? 오늘은 빈집이라는 주거 실험 공동체에서 활동하는 서원 한돌님을 모셨습니다. 네, 서원 씨는 네. 1화부터 저희가 그 대안적 생계에 대한 주제로 모시려고 했는데, 네, 저희를 버리시고 제주도행 비행기를 타셨다가, 네, 이제 모시게 되었어요. 네, 정말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원주입니다. 네, 저는 빈집에 잠깐 장기 투숙했었고 현재 빙고 활동가로 있고 예전에 미어캣을 보필하면서 경의선 공유지에서 함께 사무국 활동가로도 일했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돌지입니다. 그래요. 예전부터 말하자면은 2014년에 우연히 빈집 알게 돼가지고 빈집에서 살다가 2015년경에 나라에서 저를 끌고 가가지고 군대에 갔다가 작년에 제대해가지고 올해 초에 다시 빈집으로 복귀해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일하기는 살고 있고요. 하는 일은 지금 딱히 없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죠. 이 시간대에 이렇게 있는 거죠. 네, 그렇죠.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잠깐 시청자분들이 빈집이 자꾸 나와가지고 궁금하실 것 같은데 아까 미어캣님이 소개해주신 주거실험 공동체가 그 중에 하나의 사례가 빈집이고요. 지금 빈집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모셔서 이분들의 빈집 또는 거기에서 사용하는 명칭들을 몇 가지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이따가 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는 이제 그 빈집이 어떤 곳인지 또 거기서 말하는 뭐 땡땡집, 뭐 아까 일하긴? 네, 일하기네입니다. 일하기네? 네, 일하기네. 그러니까 저희 집에 고양이가 한 마리가 있는데 고양이 구성원이 있는데 고양이 이름이 일하기거든요. 일하기 워킹? 일학. 네, 죄송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더라? 이락. 네, 그게요. 두 가지의 뭐락? 뭐 이런. 아니 아, 즐거울 낙자였던 것 같은데 비닐락입니다. 비닐락. 비닐학이었거든요. 네, 가난해서 즐겁. 가난을 즐겁던 짓구나. 그래가지고 일하기네. 네, 임시적으로 사실 일하기네라는 이름을 지었다가 그게 굳어서 그래가지고 사실은 다른 이름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미어캣네 이런 것처럼 네, 그렇습니다. 일하기네 이런 네. 거죠. 네. 아니한 이름이죠. 네, 일단 조금 있다가 그럼 이 집 이야기에 대해서는 좀 자세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렇다면 우리 이제 게스트분들도 소개하였으니 본격적인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일단은 지금의 주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먼저 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요즘 정말 집값이 너무 비싸죠.
집을 사거나 이제 전세를 살려면 대출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사실 대출도 젊은 사람들이 대출을 하기에는 일단 부담이 너무 크고 대출 비용도 너무 비싸고 또 대출도 잘 안 해주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결국 대출이 힘들어서 전세가 이제 힘드니까 이제 월세를 사는데 또 월세가 요즘에 특히 서울에서 살려면 월세가 너무 비싸요. 그래서 월급의 그 상당 부분을 월세로 내는 친구들이 되게 많고 월세가 이 1인 주거 비용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한돌님은 그러면은 뭐 이 빈집이라는 주거 네. 실험 공동체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전세나 월세에 살아본 기억이 있으세요? 저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요? 그럼 부모님 집에서 사신 거예요? 네, 제가 그 괴산이라는 이제 지방에 살았는데 거기서 이제 고등학교까지 마치고 이제 그때도 이제 음악을 할 생각이 있어가지고 음악하면 역시 서울로 가야겠다는 약간 막연한 생각이 있었는데 근데 어디로 갈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당시 빈집 살던 구성원을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그분이 이제 빈집 소개시켜서 가지고 바로 빈집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쭉 거기 살다가 뭐 잠시 동안 고향에 내려갔다가 다시 빈집 왔기 때문에 딱히 전월세 딴 데 산 적은 없습니다. 빈집 살기 전에는 학교 근처에서 그냥 자취하셨어요? 아니요. 친구 부모님 집에 있었습니다. 기숙? 아니요. 그러면 그냥 쉐어하우스? 아니요. 그러면요? 그냥 들어갔습니다. 기숙이잖아요. 아니 무단 침입을 하신 거예요. 무단 기숙? 네, 무단 기숙이네. 네, 무단 기숙. 들어가서 누웠어요. 별거 하진 않았고요. 네. 그것도 나쁘지는 않네요. 그렇게 따지면 그냥. 대안적인 주거의 네, 그럼요. 하나인가? 네. 네, 저는 이 전에 팟캐스트 때도 얘기를 했지만 그 전세에 살고 있고요. 와. 아니 근데 이제 그 얘기는 그거는 제가 정말 운이 좋아서 전세에 사는 거고 사실 저도 처음에 서울에 올라왔을 때는 서울에 연고가 전혀 없어서 그 고시원에 살았었어요. 처음 서울 올라왔을 때 이제 한 달을 고시원에 살았는데 충정로 쪽에 있는 되게 조그만한 방이었어요. 진짜 방이 지금 이 스튜디오만 했어요. 근데 이 안에 책상 있고 이만하게 화장실이 있고 화장실이 이만 있고 책상이 여기 있고 침대가 여기 있어요. 그냥 한 2평짜리 방 안에서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때 기억에 거기가 창문이 있었거든요. 진짜 조그만한 창문이 있어서 그 방이 55만 원이었어요. 근데 이제 너무 좁다 보니까 네, 약간 미어캣님 지금 눈에 눈물이 글썽 있는데. 근데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면은 네. 너무 좁다 보니까 네. 그 약간 사람이 미쳐가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 막 계속 애니 보고 막 에반게리온 이런 거 보는데 점점 미쳐가는 듯한. 네. 그래서 고시원에서 빨리 탈출하여 어떻게 전세를 구해서 지금은 원룸에 살고 있습니다. 그 방에 거주했던 영향이 아직 좀 남아 있는 것 같긴 해요. 무슨 말씀? 제가 너무 힘들 때 그 방을 떠올립니다. 네. 내가 그 방에서도 살았었지 이러면서. 네, 그 미쳐가던 그 네. 광기가 아직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근데 어쨌든 저는 운이 좋아서 전세 살고 있는데 사실 제 주변의 친구들을 보면 아직도 월세 살면서 계속 이제 2년마다 옮겨 다니거나 아니면 월세가 너무 비싸서 되게 허덕이는 자기 수입의 거의 절반이나 아니면 되게 상당 부분을 이제 월세로 내 가지고 계속 이제 생활이 힘들고 저축을 못 하고 그런 악순환들이 계속되고 또 집값이 점점 올라가니까 괜찮은 집들이 없어서 거의 대부분 싼 곳이 반지하 이런 곳에 많이 살고 아니면은 뭐 친구들이랑 같이 해서 이제 쉐어하우스 이렇게 살거나 하고 있거든요. 네. 미어캣 씨 얘기 감사합니다. 갑자기 다음 뭔가 얘기를 해볼까요? 그럼 미어캣 씨한테는 이런 열악한 집이 많아지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니 뭐 제가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아니 어쨌든 미어캣도 열악한 집의 거주 환경에서 이렇게 살았던 거잖아요. 2평 네. 남짓한 방에서 네네 이렇게 창문도 정말 작고 네. 그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해야 됐던 네, 스스로 그쵸. 미치게 했던 그런 방에 거주했는데 네 그렇다면 이런 집들이 많아지는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당연히 좋지 않죠. 네. 네
되게 부정적이고 되게 네. 좋지 않고 근데 거기 약간 있으면 사람이 진짜 좀 미쳐가면서 뭔가 약간 그 세상이 되게 좁아지는 느낌? 같아. 그리고 55만 원이라는 게 전세 살고 좀 계속 서울에 살면서 되게 그 가격이 너무 비쌌다는 걸 알았어요. 진짜 비싸네요. 네. 예. 그래서 이게 그 계속 그렇게 열악한 집들이 나오고 또 집값이 계속 올라가고 그래서 청년들이 어떤 주거가 불안정해지는 이게 현상이 사실 좋지만 않죠. 그래서 저희가 이 팟캐스트를 준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깊은 고민을 하신 것 같지 않은데 보니까. 네. 네, 궁금한 게 있는데요. 뭐 여기 약간 적어놨지만, 그러니까 지금 미어캣이 살던 곳도 들어보면은 열악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상품으로 생각을 하면은 되게 구린 상품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마트나 어딜 가가지고 이제 상품을 살 때 여러 가지 이제 상품들이 소비자한테 이렇게 그 기호나 만족을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는 가격이 싸지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되게 구린 상품을 사람들이 사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근데 살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잖아요, 무언가가. 네. 그렇죠. 혹시 거기에 대해서는 뭐 어떤 게 작용을 하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아주 그냥 단순하게만 생각을 해보면은 이 집이 구린데 왜 비싸지? 이런 거예요. 구려도 그러니까 집이 구려도 사람들이 사니까 계속 구린 집을 만드는 거죠. 구린 어떤 주거 형태를 계속 제공을 하는 거죠. 구려도 사니까. 왜냐하면 제 친구들도 반지하 방인데 되게 반지하가 사실 안 좋잖아요. 되게 여름이 되면은 계속 에어컨 돌려야 되고 습기가 너무 많고 벌레도 많고 해가 잘 안 들어오잖아요. 그런데도 월세가 싸지가 않아요. 거기도 4, 50만 원. 그 정도인데 그래도 계속 사람들이 들어가서 사니까. 계속 선택을 하니까 그러지 않을까. 혹시 여기에 대해서는 좀 두 분이 생각해 보셨던 게 있어요? 이렇게 집이 이상한 구조로 돌아갈까? 막 이런 거. 뭐 대본에도 없는 얘기라서 사실 그냥 빈집 얘기만 하고 예. 풀을 하고 나오려고 했는데 네네. 혹시 세롬님께서 문제의식을 갖고 계셔서 저도 부랴부랴 대략 그냥 부랴부랴 한번 거기 뛰어들어 봤는데 일단은 어떤 가치라는 것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매길 수 있는 거고 또 우리가 그 가치를 다양한 것들에게 매기고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가 일단 뭐 이런 것 우리가 지금 여기 책상에 늘어져 있는 것도 다양한 상품으로서 가치가 있는 거고 하지만은 이런 것 하지만 이런 것들은 보통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좀 가치가 떨어지죠. 신기술이 들어간 이런 핸드폰 같은 경우도 오래 쓰면 쓸수록 거기에 대한 값어치가 떨어지고 감가상각이라고 하는데 보통 근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사실 오래 쓴다고 어떻게 보면 이 재화는 좀 영원성을 갖고 있다고 봐야 되나? 좀 변하지 않는다는 성격을 띠고 있고 그래서 투자하는 대상으로서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마치 금괴 같은 것처럼 값어치가 떨어지지 않고. 근데 어쨌든 사회 자체가 고밀화되고 사람들이 더 모여 살게 되면서 그 땅에 대한 수요와 요구들이 더 많아지면 사람들이 거의 더 직접이 되면은 아무래도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가게 될 거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런 부동산 시장이 매우 요동쳐하고 성장에 따라서 그런 뭐 당연히 조장도 있어왔고 이제 구조적으로 봤을 때 이런 시장을 교란시키는 여러 가지 어떤 장치들이라든지 뭔가 나쁜 시도들도 있었다고 보고요. 그 부동산 위에 세워진 집은 결국 그 집의 값어치라기보다는 그 땅에 대한 값어치가 반영된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집이 구리더라도 어쨌든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게 언젠가는 개발되면 맞아. 잠재적 가능성이 있다. 뭔가 터질 거다. 그래서 사실 예전에 숱한 재개발에 관련된 이런 사업들이라든지 이런 시도들이 사실 주민들을 그렇게 부추겨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업권을 따냈었는데 아무래도 그런 상황들이 현재 이렇게 좀 이상한
네, 뭔가 납득하기 어려운 주택 시장과 부동산 시장을 낳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근데 되게 다층적으로 분석해야 돼서 저도 그냥 단편적으로만 생각해 본 거고요. 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겠죠. 네. 아니, 그리고 갑자기 엄청 오늘 감정을 굉장히 많이 쓰시는데요, 지금 오늘 내기는. 평소에 이러지 않나요? 네, 이러지 않습니다. 미어캣님하고 서원 한돌님하고 이제 쭉 이야기를 지금 주거 형태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어떤 주거의 질을 따지기에는 어떤 구조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주거 좀 이상하다고 말해야 되나요? 좀 사회구조적으로 어떤 얽히고 설킨 그런 주거 구조에 우리가 뛰어들려면 굉장히 높은 가격을 지불한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열악한 환경의 주거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거나 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청년 세대에는 어떤 축적된 자본이 없기 때문에 그 선택이 더 힘들어지거나 어떤 궁지에 내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아까 이제 이 팟캐스트에서 다룰 범위가 어떤 이런 집을 사거나 뭐 빌리거나 하는 방법 말고 좀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살아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례로 우리가 빈집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 빈집이라는 단어가 좀 특이해요. 그렇죠? 그래서 빈집이 무슨 뜻이에요? 빈집은요. 언제나 비어있다는 의미의 빈집 뜻인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그게 처음에 빈집 만들어질 때 그 빈집이라는 그러니까 이름을 짓는 콘테스트가 있었대요. 소소하게. 근데 거기서 가장 많은 표를 받았던 게 빈집이다. 언제나 비어있다는 의미에서 빈집인데 그러니까 되게 쉽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저희 빈집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한 사람이 그 공간을 차지하거나 소유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되게 사람이 어느 정도 침대가 꽉 차 있다 이래가지고 온다는 사람을 막거나 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빈집은 같이 사는 집이긴 한 거죠? 네, 그렇죠. 네네. 같이 사는 집인데 언제나 비어있는 그렇습니다. 집이라는 뜻인데 그게 어떻게 비어있을 수가 있죠? 네? 그렇게 모르면 그러게요. 그러니까 뭐 어떤 의미에서 비어있다는 건지 좀 궁금해가지고 어떻게 비인 거죠? 그러게요. 네. 언제나 사람이 있는데. 네, 너무 네네. 무슨 점을 아니 점을 근데 다른 의미의 비어있다는 뜻인 것 같아서 물어보는 맞습니다. 거예요. 네. 언제나 비어있다는 뜻은 그러니까 누구든 누구든 언제나 올 수 있다. 음. 라는 뜻으로 저는 이해했거든요. 다 다르게 이해할 네. 수도 있으니까. 저 올 때도 그 집에 구성원이 아마 꽉 차 있었던 것 같아요. 꽉 찬 그랬었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물었거든요. 제 자리가 있겠냐 했는데 그때 그 구성원이 말하는 게 뭐 자리는 만들면 된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왔더니 제 자리가 어떻게든 있었고 쇼파? 아니 진짜로 네. 만약에 이렇게 다 같이 사는 집이고 누구든지 받으면은 포화 상태일 수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진짜 사람 많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이제 기존에 살던 구성원들이 뭐 저는 거실에서 자도 됩니다. 이러면은 저는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거실에서 자는 거 전 좋아해서 거실에서 많이 자고 얼마 전에도 저희 집 수용 인원이 침대가 8명 정도에 꽉 차는데 손님이 9명이 자는 사람이 9명이어가지고 2사람은 거실에서 자고 했었거든요. 빈집에 대해서 짧게 설명 한번 주실 수 있을까요? 빈집은 뭐 쉽게 얘기해서 함께 모여 사는 거고요. 뭐 요즘 워낙 함께 모여 사는 시도들이 많잖아요, 여기저기. 네. 네, 소위 뭐 쉐어하우스, 네. 뭐 혹은 뭐 사회주택, 뭐 여러 어떤 방식이든 그 공간을 제공하는 주체가 누구든 그게 뭐 자립적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다양한 함께 모여 살기의 거주 형태가 있는데 빈집의 시작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요. 당시에 그 유럽 여행을 막 하고 돌아온 부부와 친구가 이제 좀 더 열린 공간을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딱 전셋집 마련할 돈, 대출까지 포함해서 전셋집 마련할 돈이 있었는데 사실 이 부부와 친구가 실질적으로 공간을 점유하는 시간이 얼마 안 되는 거죠.
둘 다 직장을 나간 사이에는 집이 비어 있는 건데 음. 전 재산을 모두 투입한 그 집이란 공간.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죠. 자기가 가진 거의 모든 걸 쏟아부어야 집이란 걸 마련할 수 있는 거고 현대 사회에서 쇼핑백에 담을 수 있는 쇼핑카트에 담을 수 있는 가장 큰 재화잖아요. 근데 그렇게 비싼 돈을 들여서 했는데 정작 집이 비어 있는 건 너무 낭비 아닌가. 이거 좀 그냥 같이 쓰면 안 되나 싶어서 이제 집 한번 열어보자라는 작당을 한 거죠. 그래서 집을 열었는데 너무나 반응이 좋았어요. 너무나 반응이 좋아서 사람들이 정말 구름대처럼 몰려들었고 이제 이 하나의 집만으로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다 담을 수가 없어서 이제 이게 빈집이 확장하기 시작한 거죠. 그게 이제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 부부의 결심이 굉장히 중요한 것 그러니까. 같은데 네. 왜냐하면 자기 자본이 일단 투자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도 어떤 같이 살고 싶은 거고 네. 그거는 이제 유럽 여행의 여파인가요? 뭐죠? 그래서 사람들이 유럽 여행을 그렇게 좋아하는가 봅니다. 아, 되게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평소에 음. 그러니까 느닷없는 결정은 아니고 어쨌든 음. 평소에 이런 문제 의식들을 갖고 음. 어떤 뭐 소위 말하는 운동권 이런 친구들인데 그냥 느닷없이 찾아온 건 아니고요. 어쨌든 뭔가 이런 구조나 뭔가 문제, 그러니까 이 사회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이런 고민들을 계속 깊게 해오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 생활에서 이제 실천할 수 있는 방식을 찾아본 거죠. 그게 이제 집을 공유한다라는 하나의 형태로 나타났던 거고. 근데 그 비어있는 이제는 그런 결정을 하고 나서부터는 네. 비어있는 시간만 이렇게 같이 쉐어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돌아왔을 때도 이제 같이 사는 방식을 선택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은 그뭐 불편함이나 이런 걸 다 감수한다는 의미인가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감각이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경험이 없으면 감각도 이제 마련되지 않기 마련인데 이제 조율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집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에 대한 부분들 가장 이제 어쨌든 공간을 이용한다는 부분들에서 돈에 대한 문제를 빼놓지 않을 수 없는데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이 고민을 한 게 그 공간에 대한 분담금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기본에 그러니까 일정 금액을 동등하게 내면은 이 공간에 대한 권리와 어떤 의무들 모든 게 동등해진다라고 이렇게 얘기했고 장기 투숙 그리고 단기 투숙 이렇게 나눠서 이제 모두가 투숙자로서 이제 집의 주인이 아니라 손님으로서 자신이 주체가 그렇게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주인으로서 호스트가 게스트를 맞이하는 게 아니고 게스트가 누구나 이제 손님이고 누구나 주인이다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됐던 거고요. 이게 아무래도 확장되다 보니까 좀 더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금고를 만들었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더 체계화된 방식인데 돈을 거기다 일단은 하나의 금고, 가상의 금고를 만들고 실제 금고라기보다는 가상의 금고를 만들고 거기다 돈을 모아서 거기서 돈을 빌려와서 이제 전월세 보증금을 낸다고 하면은 이제 전월세 보증금에 대한 특정인 누구에 대한 지분이 더 있다 이런 부분을 좀 해소시킬 수 거죠. 있잖아요. 그렇게 상징적인 장치를 두니까 이제 좀 더 안정적으로 집 운영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그럼 한돌님은 분담금을 내는 입장이었겠네요? 네, 저는 뭐 분담금은 뭐 묶는 사람들은 다 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장투객이어서 장기 투숙. 네, 장기 투숙객입니다. 아, 모를 수도 있겠네요. 네네. 그래서 지금은 25만 원씩 한 달에 내고 있고요. 아까 54만 원에 비하면 반값이네요. 이 두 평짜리. 빈집을 예전부터 알았어요. 그 25만 원에 뭐가 포함되어 있는지 더 물어보세요. 아, 네, 그걸 얘기하고 싶네요. 25만 원도 되게 많이 올랐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게 오른 거예요? 네, 처음에는 적혀있기로 아마 한 달에 1인당 6만 원씩. 정말요? 네, 장난 아니다. 이런 주거 난에. 네. 좋았을 때도 19만 원이었는데 아무튼 조금 올랐어. 많이 올랐습니다. 시대가 네. 올라서. 근데 이제 그 안에 네. 공과금도 포함돼 있고
식재료도 포함돼 있고. 아니 먹는 걸 25만 원 네. 밖에 안 먹어요? 식재료래. 식비가 포함돼 있는 거죠. 아니 근데 우리 그냥 먹어도 네. 한 달 30만 원 훌쩍 맞아, 넘지 맞아. 않아요? 아니 하루에 10,000원씩 하면 맞아. 30만 원. 정말 흥청망청 돈 쓰시네요. 아니 제가 기숙 그러니까 아니요. 학교도 네, 그러니까 비난하는 건. 대학에 그냥 밥 먹는 게 진짜 싸거든요. 네. 네. 그게 한 끼에 3,000원에서 4,000원 사이예요. 네. 그게 싼 값인데 네. 그거보다 더 그러니까 훨씬 싸게 먹는다는 건데 네. 그래서 저희가 일단 같이 항상 만들어 먹는 걸 할 수밖에 없죠, 사실은. 만들어 먹자. 네, 보통 사 먹는 거는 외식을 뭐 그렇게 하진 않고 보통 근처 마트에서 대량으로 식재료를 사다가 같이 요리를 해서 먹거나 하는데 아침, 점심, 저녁을 다요? 네, 그냥 먹고 싶을 때마다요. 근데 음. 대부분 사람 늦게 일어나가지고 네. 아점 먹죠. 보통 그리고 고기를 저희가 안 사는데요, 따로 그 공금으로는 고기값이 비싼 게 일단 있고 또 채식하는 인원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가지고 따로 고기는 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식재료 값이 일단은 많지는 않겠네요. 그래도 많이 먹으면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항상 하여간 네. 일단은 포함되는 게 식재료랑 맞습니다. 공과금이랑 또 월세. 월세.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돈을 빌려온 빈고에 대해서 일종의 이자라고 하면 설명이 될지 모르겠는데 빈고 이용금이라 해가지고 아까 말했던 이용분담. 그 어떤 금고에서 네. 이 집에 대한 그 초기 자본이라고 해야 되나? 그 아까 뭐였죠? 네, 보증금, 보증금. 보증금 같은 거를 마련을 해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자를 네. 낸다. 이자 네, 그렇죠. 같이. 거기서 네 일부가 나갑니다. 음. 그리고 이제 거기서 그런데도 잉여금이라 해가지고 또 남아요? 네 돈이 남을 때가 있어요. 어떻게 남아? 와. 네. 네네. 진짜 조금씩 남거나 해가지고 그런 건 이제 쌓아뒀다가 나중에 이사 갈 때 이제 이사 비용으로 쓰거나 혹은 겨울이라던가 겨울 같을 때 이제 난방비 많이 나가니까 그쵸. 그때 적립해다 쓰거나 또는 놀이 비용으로 파티 같은 거 할 때도 있고 음. 되게 다양하게 써요. 그냥 논의를 해가지고 아니 돈이 남는다는 게 진짜 경이롭네. 최근에는 아니. 조금 적자입니다. 아무튼 아니 그 요즘 같이 그 에어컨을 막 틀어야 된다거나 네. 난방을 떼야 된다거나 하면 같이 살게 되면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내 집이 아니니까 맞아. 네. 약간 좀 더 이렇게 더 많이 쓰게 되진 않나 해가지고. 그렇진 않아요. 저희 그건 아니에요? 네 약간 저희 집이라는 일단 생각이 있고 다 같이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때문에 보통 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겨울 때 조금 춥게 살거나 네 그 전에 미리 좀 적립금 겨울 대비 적립금이라 해가지고 돈을 좀 모아둬가지고 쓰는 편입니다. 사실 그리고 최근에는 여름에는 딱히 그동안 고민이 없었거든요. 딱히 그때 난방비가 나가는 것도 아니고 했는데 여름에 원래 난방비가 안 나가니까. 네 그렇죠. 네. 중요한 점. 너무 중요한 점을 네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에어컨이 저희가 없었는데 에어컨을 들였어요. 올해. 네, 너무 올해 더워서요? 너무 진짜 너무 더웠어요. 더워가지고 더웠어요. 그래서 네 동네 친구의 힘을 빌려서 넣었는데 아니, 동네 친구의 팀을 어떻게 왜 빌려? 어, 그 친구가 준 건가요? 저렇게 얻어다 준 건데 어. 설치까지 도와줬습니다. 정말 이래저래. 감사한 인연입니다. 네네. 냉방비가 혹시 이번에 많이 나왔나요? 열을 틀었는데 16만 원 나왔는데 저는 잘 몰랐는데 뭐 일반적으로 그 정도 나온다 하더라고요. 되게 오래된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오래된 에어컨을 구해줬군요. 네. 정말 오래된 좀 에어컨이었고요. 몰랐습니다. 가정용이 아니라 금성 이런 거 업소용. 아니에요? 네. 네. 이야기를 약간 들어보니까 뭔가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쉐어하우스 이런 거랑은 조금 또 다른 것 같기도 하고 또 제가 들었을 때는 이렇게 빈집이 이제 여러 군데 있는데 그 집마다 규칙이 다 다르다고 들었거든요. 아, 네. 그런 규칙들을 뭐 정하는 의사 과정이나 뭐 그런 것들이 있나요? 네, 있는데 규칙이라고 말하면 조금 딱딱할 수도 있고 약간 약속이라고 정하는 게 조금 더 편한 것 같아요. 저희 그 입장에서. 빈집에서 말하는 용어는 약속이에요?
뭐예요? 용어가 따로 있는 건 아닌데 느낌적인 느낌인 거죠. 사실 규칙하면 뭔가 그래야 될 것 네. 같은 느낌으로. 네, 그걸 뭐 지내고 딱딱 있구나. 이렇게 정해가지고 1조 뭐 이렇게 정해지진 않기 아. 때문에 아, 뭐 규칙을 적어놓은 것도 없어요? 네, 뭐 회의록에다가 적는 정도인데 그냥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나름 네. 문화처럼 정착을 하는 거네요. 네.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집회의라고 해가지고 집회의. 네. 아, 각 집마다 회의를 하게 돼 있어요. 그것도 하나의 약속이죠, 사실은. 집회의를 하자. 필수 참여인 거예요? 되도록이면 많이 참여하도록 유도를 해요. 네. 네. 왜냐하면은 집이라고 해도 구성원들 보통 각자 생활하는 시간대가 다르기 때문에 모일 시간도 적고 사실 그 자리를 빌어가지고 한 주도 어떻게 살았는지 이야기도 나누고 집 전반에 걸쳐가지고 논의를 하는데 그때 많이 이제 필요한 규칙, 약속들이 많이 나오죠. 청소에 대한 것들 뭐. 그러면은 그 아까 뭐 같이 공동으로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딪히거나 맞아.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아까 뭐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나는 더위 진짜 안 타는데 이 뭐 냉방 그 기구에 대한 비용을 분담해야 된다거나 네. 또는 밥 먹는 것도 여기서 거의 먹지 않는데 식재료 비용을 분담해야 된다거나 나는 회의에 참여하기 싫어. 뺀질뺀질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이거는 꼭 이제 그 어떤 공동 주거 형태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우리 가족 내에서도 그러잖아요. 그렇죠. 엄마는 막 이렇게 전기를 아끼라고 해. 근데 나는 이거 쓰고 싶어. 이럴 수도 있고 엄마랑 아빠랑 이제 우리 가족 회의를 하자. 근데 나 오늘 너무 바쁘고 나가야 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으로 살다 보면은 서로의 책임을 같이 만들고 의무도 같이 만들고 하고 싶지만 그렇게 힘든 부분이 있는데 네. 가족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떻게든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냥 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특히 부모님들이 상당 부분 희생하시는 부분이 있고요. 청소나 음식 만드는 거나. 그 공동체 내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네. 어떻게 해결하는지요? 해결이 안 되는데도 그냥 사실 지내는 거. 지금 제가 스스로 내가 지금 공동체 문제를 잘 해결하고 있나 이런 갑자기 자성의 목소리가 들면서 답변하기가 너무 힘든데 해야죠. 사실은 그런 공동체적으로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해야죠. 갈등이요? 네. 갈등 많죠. 일단은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조건이. 크지 않은 규모의 집에서 사실 혼자서 한 방을 쓸 수 있는 조건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네. 한 집에 방이 일단은 대충 몇 개예요? 대충? 방마다 그러니까 집마다 조건은 다르지만. 달라요. 집마다 조건 다른데 그래도 보통은 3개 이상의 방을 갖는 있고? 그런 집을 얻으려고 하고 있고 그럼 그런 집 안에서 보통은 뭐 7명, 8명이 거주를 하는데 뭐 손님까지 오면은 10명이 넘을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쨌든 이제 서로 어떤 부딪히는 빈도가 굉장히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리적이든 심리 정서적이든. 그래서 그 작은 집 안에서 워낙 서로 자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조건들이 뭐 필요 이상의 서로를 민감하게 한다든지 자극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어쨌든 조율하려고 구성원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사실 그러니까 어떤 발언이든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기 이 공간 안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주저하게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일단 가장 좋은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뭔가 내가 뭐 말을 하고 싶어도 말을 할 수 없는 분위기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그걸 개인의 문제가 되잖아요. 사실 공동체 문제로 끌고 가야 되는 건데 결국 개인이 안고 가야 되는 문제라서 사실 그런 부분들 가장 경계하고 또 예전에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위장된 평화를 우리가 좀 경계하자. 위장된 평화가 뭐예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아무 일이 없어 아무 보이는데. 일 없어 보이지만 또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과정들을 좀 생략하고 좋게 가자라는 방식이 결과적으로는 서로를 더 곱게 만들고 공동체가 불건강하게 된다라는 깨달음을 좀 얻어서
좀 그때그때 최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긴장할 수 있고 영감을 줄 수 있게끔 그렇게 자극을 주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한돌이 얘기했다시피 일주일에 한 번 있는 회의가 사실 그런 부분들을 논의하는 자리이기도 하고 또 평소에도 사실 뭐 요즘 다양하게 이제 사회적 이슈들이 있잖아요. 특히 우리가 어떤 감수성이라고 얘기해서 인권 감수성이라든지 뭐 페미니즘 뭐 이런 감수성, 젠더 감수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뭐 특정 있니 거기에 대한 좀 부적절한 발언을 했을 때 주위에서 바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지적해주거나 뭔가 다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방식으로 좀 얘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 방금 누구든 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정을 하자는 게 이제 빈집에서 이제 제일 뭐라고 그래야 되지? 중요한 지점 중에 하나죠. 중요한데 네. 근데 나이의 문제가 있잖아요. 나보다 나이가 꽤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뭐 나이도 일단은 빈집에 사는 나이대도 궁금하긴 한데 두 번째로는 그렇게 나이대가 좀 다양해지면은 아무래도 좀 어려운 상황들이 많진 않을까 해서요. 그거는 근데 어떤 이제 일단 그 나이대부터 말을 하자면은 지금은 그렇게 나이대가 사실 다양하진 않아요. 보통 20대에서 많아봐야 30대? 저희가 정확히 나이를 그렇게 묻진 않아가지고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나이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공동체 구성원들이 항상 그걸 자각하고 있지 않으면은 되게 그런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많이 사라지는 것 같아가지고 사실 빈집이 언제나 막 그런 상태로 있는 언제나 그렇게 자유롭게 뭔가 개인의 목소리가 의견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분위기에 있는 건 항상 아니어가지고 계속 공동체에서 얘기를 하고 자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나이 관련된 부분은 사실 뭐 꼭 빈집뿐만 아니라 요즘 다양한 활동가들이는 소속된 단체라든지 뭐 여러 그룹에서 시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빈집도 뭐 꽤 오래된 장치이긴 한데 일단은 주어진 이름 말고 본인이 이제 사용하는 이름을 네. 예명 같은 거, 네, 그렇죠. 닉네임, 뭐 닉네임, 별명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을 최대한 완화시키려고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근데 뭐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나이 차이로 오는 어떤 소통의 어려움을 크게 느끼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지금 현재 구성원들이 다소 격차가 좀 줄어든 이유도 있지만 뭐 예전 사례를 돌아봐도 네, 이 나이 자체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진 않았던 것 같고 보통 문제가 됐었어요. 왜 웃어요? 저는 몇몇 사례가 있었는데 물론 사례가 있었죠. 네, 물론 사례가 있으니까 전반적인 분위기를 얘기하는 것뿐이고요. 네네네. 물론 사례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네네. 특별한 사람은 존재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물론 거기에 관련된 사례가 있었지만 어쨌든 그게 나이로 인한 어떤 위계가 생기는 건 공동체가 결코 용인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 모두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위기는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빈집에서 뭐 이렇게 나이로 위계 없는 거 이런 것들은 요즘은 이제 좀 특별한 일, 더 이상 특별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나이로 그렇게 일이 생기고 하는 건 사실은 최근에 많이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생각은 해봐야겠네요. 언제 근데 어떤 갈등이 있었던 지점이 어떤 지점에서 있었어요? 저요. 그 나이 같은 거 말씀하시는 뭐 거예요? 나이뿐만 아니라. 갈등이요? 네네. 최근 사례를 말하자면은 최근 사례 민감하지 않겠어요? 최근 사례는 하지 말죠. 옛날 사례. 군대 가기 전에 그 사례. 네, 네, 그때요? 네. 어떤 게 적절할까? 너무 많았나? 네, 근데 그러다 많을 보니까- 수밖에 네, 없는 것 많습니다. 같아요. 네. 아니 근데 그러면은 어쨌든 공동체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제가 듣기로는 약간 위계도 없고 모두가 이렇게 똑같은 이제 권리를 가진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그 안에서 사실 사람들과 이 관계가 좀 안 맞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갈등이 너무나 그 사람 때문에 심화되고 네. 뭔가 이 공동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그래서 혹시 뭐 크게 갈등이 심화되거나 아니면은 빈집에서 그런 사람을 쫓아내기도 하나요 혹시?
사실 그게 쫓아내기도 하나의 이유가 뭔가 빈집이 어떻게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사례로서밖에 얘기를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그 보통 권유를 하죠. 일단 당신이랑 사는 것이 이러이러한 점이 어렵다. 어떤 폭력적인 일이 있었을 때 당신이 이러이러한 폭력적인 일을 해서 구성원들에게 되게 위협이 되고 같이 살기 어렵다 라고 말하거나 지속적으로 일단 대화를 많이 해요. 그런 구성원과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들도 공동체 내부에서 얘기를 많이 하고 제가 알기로는 나가라는 말 안 한다고 알고 있는데. 네, 이 부분은 근데 네. 사실 굉장히 오래된 논쟁거리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누가 누구에게 나가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는 네, 사실 민감하잖아요, 굉장히. 그래서 특히 소개가 늦었는데 빈집이 주요 가치로 생각하고 있는 자치 그리고 공유 그리고 환대라는 이 세 가지 가치 중에서 되게 일찍 말하셨네요. 네, 이제 생각이 났네요. 네. 이렇게 옮겨가지고. 그래서 편집으로 가능하시니까 이 정도는 충분히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환대에 대한 강박이 있어요, 빈집이. 어쨌든 기존의 가족 혹은 공동체라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밀도가 있지만 그 하나의 그 구성을 이루고 있는 정신 혹은 뭐 어떤 그런 것들이 사실 배타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 가족, 우리 가족이란 거, 그쵸. 우리라는 이런 개념들이 사실 그런 개방성을 저해하고 이제 그렇게 폐쇄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데 빈집은 어쨌든 환대라는 개념을 정말 끝까지 끌어안으려고 하고 있고, 네. 그래서 환대 강박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이제 그렇게 환대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다른 구성원들을 빈집이란 공동체에서 내보내는 이런 문제는 늘 첨예한 논쟁거리였고 사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피치 못해서 해야 될 때마다 상당히 많은 격렬한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지 뭐.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되게 좋아 보이는데 그래요? 되게 지금 어두운 얘기 쪽으로 가고 있어서 뭔가 완전히 듣고 있는 사람들은 뭐야 저기서 맨날 싸우고 뭐 나만 좋게 들리나? 아니 근데 좀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단체 생활 못하는 사람이라던가 충분히 힘들할 수 있어요. 네, 개인의 어떤 시간이 꼭 필요한 영역이 필요한 사람이라던가 뭐 아니면은 남들과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좀 서투른 사람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은 아무래도 되게 힘들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서울에 올라왔을 때 당장 내가 거주할 곳이 없고 돈도 많이 없다. 혹시 빈집은 보증금은 따로 내나요? 들어올 때? 그거는 그 빙고에서 그러면은 보통- 개인이 내는 네. 보증금 없는 거죠? 네 일단 집 시작할 때 갑자기 그 단어가 기억나나? 출자? 아니요 그 계약 책임자라나요? 네, 계약 책임자. 네. 맞나요? 네, 뭐. 그 이제 3명을 이제 계약 책임자로 보통 음. 해가지고 빙고와 이제 계약을 해요. 아, 3인을 선정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빈집 한 집에 살고 있는 3명이 네. 그 빈고랑 아까 그 금고랑 네. 계약을 해가지고 네. 우리 집 보증금을 내달라 이런 건가요? 네, 뭐 빌려오는 거죠. 아. 네, 좀 그래서 따로 빌려달라 보증금을 빌려달라라고 네, 네. 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빌리는 개념은 아니고요. 이용한다. 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 세 명의 대표는 그냥 어쨌든 상징적인 거고 이제 그러니까 중요한 절차는 이용 활동 계획서란 거예요. 우리가 이 공간을 어떤 운영 가치로 이끌어 갈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네. 사전에 이제 충분히 논의를 해야겠죠. 그냥 우리끼리 살 건데요. 이게 아니라 이 공간으로 말미암아서 이 공간을 바탕으로 우리가 뭘 하고 어떤 것을 위해서 살 건지라는 부분들을 이제 빙고에 적어주면은 빙고에서는 심사를 해요. 심사 과정이라기보다는 이것도 역시 어떻게 보면
빈집에 하던 방식이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어떤 규정이나 틀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매 건이 올라올 때마다 그냥 다른 방식으로 논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에 공감을 하는지 이런 결정을 하고 있는 활동가들이 논의를 해서 거기에 그 결과를 바탕으로 승인 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는 조금 힘들겠네요. 우리가 친구가 8명이 있는데 네. 이 8명이 같이 살자 네. 이렇게 해가지고 빙고한테 우리가 이 집에서 같이 살려고 하고 네. 다른 사람도 좀 받아들일 수도 있다. 이 정도로 해가지고 이제 활동 이렇게 신청을 해요. 네. 하면 조금 힘든 거죠. 가능합니다. 진짜요? 네, 그럼요. 전도 그렇게 빙고가 그렇게 딱딱하진 않고요. 일단은 모든 공동체가 이제 빈집과 같을 필요는 없어요. 사실 이제 오늘 주제가 빈집이다 보니까 빈집스러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긴 한데 사실 빈고 공동체는 전국에 한 16개 정도 있거든요. 근데 각자 다 나름의 운영 원칙을 갖고 이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8명이서 뭐 나름의 함께 살 공간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럼 뭐 충분히 검토할 만하고 뭐 같이 조율한다면 충분히 이용 승인이 날 수 있는 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한 거 잠깐 정리하면 네. 아까 서울에 올라왔을 때 분담금만 있으면 네. 되냐 이게 질문이었었는데. 그러니까 네. 아까 하던 말은 네. 보증금. 보증금이 없으니까 그냥 이제 돈도 없고 네. 뭔가 서울에 막 올라온 분들이 네. 일단은 잠깐 동안 어떻게 거주하기 괜찮지 않나 그런 네. 생각을 잠깐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런 사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냥 왔다가 진짜 잠깐 있다 가려고 했다가 눌러서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약간 아까 장투 단투 뭐 이렇게 했는데 뭐 장기 투숙객이나 그러니까 장기 투숙객, 단기 투숙객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뭐 어떤 장기 투숙객, 단기 투숙객, 네. 단기가 아니고 단기. 네. 장기 투숙객, 단기 투숙객. 잔기라고 장기, 단기. 전 제대로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어느 정도 기간이 돼야지 장기라고 봐요? 그거는 이제 보통 구성원들하고 이제 본인 약간 판단해서 약간 조율을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저는 2달이 장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난 2년이 장기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보통 그런 사례는 없었는데 그러니까 대충 네. 어느 정도면은 네. 장기라고 보는지. 보통 한 달 정도면은 일단 이제 장기. 네, 보통 이제 저희가 그 분담금을 내는 방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은 일단 단기 투숙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이제 처음에 와요. 한 지금이 오늘 며칠이죠? 27일. 네, 27일에 왔습니다. 이제 빈집에 와서 사는데 27일에서 네, 8월 말까지 살았는데 한 3일, 3, 네, 4일 살았어요. 네, 3, 4일 살았다. 이러면 이제 3, 4일에 대한 이제 비용을 내는데 네, 보통 저희가 지금 8,000원 이상이라고 해가지고 하루 8,000원 이상. 네, 이상. 네, 이상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뭐 다음에 아니 근데 그 8,000원에 다 들어가 아까 있어요. 다 들어가 있잖아요. 진짜요? 네. 지금 8,000원 가지고 지금 이런 거예요? 아니 되게 싸다고 저는 아, 생각했어요. 그런 그래서 의미였군요. 싸서 네. 난 비싸다는 줄 네. 알았어요. 네, 설마. 되게 8,000원에 어디서 누가 재워줘요? 그런 감탄사 되게 오해 많이 할 수 있어요. 네. 그 이렇게 관계를 위해서도 사회 관계를 위해서도 조금 다른 방식으로 나가는 거 편집해야지. 네. 일단 하루 8,000원 이상을 네, 내고 내는 보통 거예요. 그런 식으로 단기 투숙객을 받고 있는 네, 거. 받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장기 투숙객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달에 25만 원 이상이라고 해가지고 또 따로 그렇게 비용을 받고 있고 그럼 이제 중간선부터 온 단기 투숙객 같은 경우에는 바로 장기 투숙객의 그 비용을 내진 않겠죠 보통. 그럼 이제 그 기간이 끝나고 난 이후에 그냥 보통 그때 결정을 많이 해요. 이제 장투객을 더 사실 건지 뭐 장투객으로서 지내실 건지 아니면은 며칠 지내시다가 안 맞는 것 같으면 다시 뭐 돌아가실 건지. 네, 그럼 여기까지 1부 마무리하고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 Come on, come on, come on.